네, 대통령 오른팔의 귀환. 자, 김재원 전 의원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하나씩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김재원의 청와대행 그리고 현기환의 사실상 경질 뭐 그런 거잖아요. 좀 의미를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오늘 갑작스럽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김재원 신임 정무수석이 임명이 됐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른팔의 귀환이라고 하셨는데요. 김재원 정무수석은 2007년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경선을 벌였을 당시부터 네. 후보 대변인을 지냈을 정도로 박근혜 네. 대통령하고 오래된 인연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 저런 플랜카드도 붙였네요. 그렇습니다. 워낙 오래됐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봐도 되죠. 네. 거기다가 최근에는 19대 국회에 들어와서 원내 수석 부대표를 지내면서 야당과의 협상 능력을 아주 잘 이끌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막힌 물꼬를 뚫을 수 있는 적임자다라고 청와대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검사 출신이었다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정치 시작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김재원 신임 정무수석인데 어떤 분입니까? 알려진 것 같으면서도 자세하게 나오지 않은 측면이 좀 있는데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새누리당 대변인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정무특보라는 3명의 정무특보 가운데 1명이었었고, 네. 경북 군위청송의 재선 의원이었는데 이번에 낙천을 했죠. 공천을 받지 못해서 이번에 네. 3선 의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리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략통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네. 꾀돌이의 좀 이미지도 있고요. 그래서 네. 앞으로 이 원구성이 이제 마무리되고 나면 청와대에서 이제 임기 후반부에 밀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야당을 잘 설득해서 추진하는데 적임자로 보고 청와대가 임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국회를 아주 잘 알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내 수석 부대표를 했었고요. 또 친박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주류인 친박 의원들하고도 가깝고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하고도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예전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누리당에서 행복추진위원장을 할 때 그때 이전부터 김재원 신임 정무수석과 가깝게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냈고요. 행복추진위원장 할 때도 가까이서 일을 하면서 정책적으로 교감을 많이 했던 사이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려서 새누리당 안에서도 많은 인맥과 인간적으로 가까운 의원들이 많고 야당의 대표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권 말에 야당과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과의 소통 과정에서 새로운 정무수석으로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이제 윤상현, 김재원 저 두 친박 의원들이 정무특보도 하고 그랬는데 스타일은 많이 좀 다르다 그러고 자, 이제 담배값 인상 협상 과정에서도 김종인 대표의 코치를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일단 야당 대표의 그런 인간적 관계 이런 것도 고려가 된다면 앞으로 야당과의 소통 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전에 좀 대통령하고 불편해서 한때 좀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졌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예전에 멀어졌다고 하기보다는요, 워낙 예전에 후보 대변인 시절에 말실수가 조금 있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공식적인 석상에서 약간 떨어져 있긴 했지만, 친박 의원들, 윤상현 의원이나 현기환 의원, 수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외향적인 성격이어서, 네. 주변에 이렇게 말도 아주 거침없이 하고 하는데, 네. 김재원 지금 신임 수석은 제가 옆에서 봐도 네. 아주 조금 샤이하다고 할까요? 네. 아주 조용조용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약간 언론의 수면 밖으로 밀려나면서 조금 멀어졌었던 그런 인상을 주기도 했지만 친박 네. 내부에서도 끈끈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방금 전에 나왔던 거 보니까 사진이 중국 갔을 때 사진 같네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네. 원래 중국에 출국하기 전에도 네. 청와대로부터 혹시 오퍼가 오면 일을 하겠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됐다. 난 당분간 중국에 머물면서 중국 대학에서 강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사실 오늘 이제 청와대에서 기자들한테 엠바고를 걸고 김재원 이제 정무수석의 발표를 할 때 중국 갔는데? 네. 하고 확인해 보니까 이틀 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 이미 그때쯤 다 통보를 받았다는 거죠. 거죠. 네, 그래서 조율이 끝난 상태에서 들어왔는데 네. 어쨌든 아까 길진균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워낙 청와대 친박 당과도 가깝고 또 야당과도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정무수석의 역할이 결국 야당을 설득하는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부 지금 더민주에서도 괜찮은 카드다라는 반응이 오늘 나왔습니다. 자, 김재원 정무수석의 기용은 현기환 정무수석의 사실상 경질로 맞닿습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 예. 총선 때 사실상 청와대의 뜻을 가장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경질로 봐야 되는 게 맞죠? 그런 관측들이 있습니다. 지금 총선 패배 원인에 대해서
청와대가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해서 잘못된 공천 때문이다라는 이제 원인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현기환 정무수석 아니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총선 공천 과정에서 현기환 정무수석이 전 정무수석이죠. 네. 정무수석이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과 몰래 만났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네. 보시면 지난 3월 9일입니다. 3월 9일 오전 10시부터 40분쯤에 호텔에서 두 사람의 비밀 회동했다는 건데 저게 왜 저 시점이 왜 문제냐면 그 전날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윤상현 전 의원이죠. 윤상현 의원이 녹취록 파문 있지 않았습니까? 네. 뭐 김무성 대표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어떤 녹취록이 밝혀져서 난리가 났었는데 네. 그 다음날 이한구 공관위원장과 당시에 현기환 정무수석 호텔에서 몰래 만났다는 어떤 네. 그런 보도가 있으면서 야 이거 그렇게 되면 모든 공천 과정을 청와대가 진두지휘하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세간의 의심이 있었던 것이고 네. 그런 점들이 잘못된 어떤 공천과 연관이 되면서 새누리당의 어떤 총선 참패의 원인이 됐던 것이죠. 자, 길정규 기자. 이제 김종인 대표가 대통령에게 난을 보냈는데 정무수석이 자기 판단을 안 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야당과의 소통, 과연 청와대가 정무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느냐, 이런 의구심을 우리 국민들이 갖기 시작한 중요한 계기가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의 64번째 생일이었었다로 네. 기억을 하는데요. 당시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청와대 정무수석실로 전화를 해서 지금 난의 사진이 나오고 있죠. 김종인 대표 명의로 박근혜 대통령께 생일 축하난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박수현 의원이 전화를 해서 전달을 하려고 하니까 네. 정무수석실에서 거부를 했었죠.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라고 거부를 한 게 언론에 공개를 하면서 네. 청와대가 너무 꽉 막힌 거 아니냐. 그 이전에도 대통령께 난을 야당 대표가 보냈었고 다 받았었는데 왜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 대표가 보내는 축하난조차 거부하느냐. 이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나중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사실을 보고를 받고 현기환 수석을 크게 질책을 했다라고 청와대가 밝혔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박수현 의원이 오후에 난을 들고 청와대로 갔고 청와대에서 난을 접수한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이제 속보가 들어왔었는데 여야 3당이 원구성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자, 과연 국회의장과 운영위 법사위 각 중요 위원장 자리를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것이 합의가 됐는데 잠시 후에 발표가 나오면 곧바로 저희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